식민사관입니다. 식민사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이거. 좀 저는 사실 무거운 기사예요, 이게. 네, 무거운 기사입니다. 좀 근데 우리가 씁쓸한 기사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로 좀 나아가는 시점에서 이제 과거사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정진석, 만해 한용운 인용, 식민사관 비판 반박. 만해 한용운 시인이죠. 시인이죠. 이 네. 인용에서 식민사관을 비판을 반박했다. 네. 뭘까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자, 식민사관 진의 왜고, 한미일 훈련 반성해야. 요런 얘기 나오고 요거 한 번 더 볼까요? 자, 정진석,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다. 이런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봐도 뭔지 느낌이 안 와서 기사 하나만 더 봅시다. 요거. 네. 자, 이거 읽어볼까요? 자, 조부가 친일, 정진석 식민사관 공세 이어가는 야권. 자, 이게 보니까 정진석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죠. 네네. 사실상 당 대표고. 네. 근데 뭔가 발언을 했는데 그게 식민사관이라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을 받고 거기다도 반박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네. 식민사관이 아니야 이러면서 반박. 근데 이제 이 이런 논란의 상황이죠. 이제 핵심을 비춰보자면은 이제 조선이라는 이제 나라가 기본적으로 안에서의 어떤 이제 뭐 표현하자면 격하지만 뭐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 망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민사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선이 그냥 스스로 망한 거지. 뭐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역사학자들의 국사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이거는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이게 식민사관이냐 그렇죠. 실제 역사가 그렇다 역사 그 자체다라고 반박한 게 전체 사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관의 관자는 네. 관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고 뷰포인트 영어로 사는 역사죠. 네, 사는 역사고 식은 이때 심다. 이렇게 심는 건 이제 식이라고요. 우리 이식한다 할 때. 이식한다 할 때. 식. 근데 요즘은 이제 이식이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식민이라는 건 민을 심는다라는 건데 거주민은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를 한다는 식민 거는 지배를 한다는 우리 거. 국민을 거기다가 꽂아서 네. 땅 따먹기를 하는 네.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네.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갖다 돈과 서로 나눠가지고 자기들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자원을 수탈하고 거기 이제 있는 사람 원주민들을 많이 탄압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를 만든 건데, 근데 일본도 우리의 암울한 역사지만 일본도 우리를 식민 지배를 했었죠. 36년 그렇죠. 동안.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본 사학계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바로 식민사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은 역사를 거슬러 가 보면 네. 우리 백제 시대 때 또 일본이 우리 백제를 통해 문화를 많이 전수받고. 네. 근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네. 왜냐면은 사실 동아시아의 문화적인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래? 사실 이제 중화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에 있었죠. 그렇죠. 네. 한자 문화권 우리 한자를 쓰잖아요. 지금도 식민사관 다 한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 문화에 우리가 지배적인 영향을 받은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 당연히 중국과 누가 더 가까워? 일본이랑. 한국에 가깝죠. 우리가 당연히 교통로 역할을 할 그 수밖에 당시에는 없어. 무슨 뭐 저기 김포에서 타고 가고 뭐 하네다로 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유식이야, 이유식. 이거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씹어서 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일본이 거슬러 가보면은 한국한테 받아먹은 게 많아요. 응? 그러면 네. 뭔가 면이 안 서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극복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얘기 아니고 그래 뭐 이렇게 그 앱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들 처음에 그 임진왜란 때 그 기록한 역사를 보면 당황했다고 해요. 왜요? 왜냐하면 일본의 점령의 역사는 뭐냐면 전국시대 같은 때는 기본적으로 다이묘나 아니면 이제 그 쇼군을 치면 그 밑에 부하들은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문화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왕이 막 도망을 가고 그렇지. 왕궁을 비웠는데 전국 각지에서 죽창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본에 있어서는 얘네 이 민족은 굉장히 통치하기 어렵겠다. 만약에 점령한다 하더라도 그런 인식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저 의병장 네. 또 우리 항전 임진왜란 7년 아니 왕이 지금 나라를 거의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의주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막 여기 각지에서 갑자기 막
이 끈매고 막 그렇죠. 싸우니까 그 부분이 당황스러웠던 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병탄한 다음에 식민 지배를 하면서 역사를 손을 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대사까지 이게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뭐 임나 인본 부설, 그렇죠. 일본 부설, 그다음에 만선사. 그러니까 한국은 독재적인 역사가 아니고 만주 역사야. 우린 뭐 조선이라는 동행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를 좀 끊어줘야 되는 거야. 네. 왜냐면 한국이 워낙 한민족이 좀 특수한 거죠. 네. 사실은 근데 우리가 프랑스 문화 얘기할 때 로마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거 어떻게 보냐면 로마가 너무 쉽게 접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항이 별로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근데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임나일본부 같은 경우 이제 신라의 라 아니겠습니까? 나가 그렇죠. 네. 임나. 네. 그러니까 신라의 일본부. 일본부가 설치돼 있었다. 설치돼 있었다. 이미 우리가 뭐 총독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선일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과 이제 조선이 인종적으로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병탄이 정당화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거는 뭐 일단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게를 접수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좀 닮았잖아. 너 임마 어. 할아버지가 임마 우리랑 아들아 뭐 이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영국,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다 스웨덴 다 같이 먹어야 돼. 그러면 국가랑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직적이고 이제 역사학계에서 체계적으로 조작이 되었다. 근데 사실 이런 식민사관을 또 서포트하기 위해서 좀 수량적인 데이터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 얘기를 좀 보고 갈까요? 네. 이건 뭡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우리의 역사학계에 반박으로 나온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이용훈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이제 수량 경제사를 접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일본이 지배를 했을 때 식민 지배를 했을 때 경제가 발전했다. 그런 논리가 있죠. 그런 논리가 있죠. 근데 그런 논리를 이제 수량 경제사에 입각해서 이렇게 경제학 이론을 접목해서 이제 연구를 낸단 말이죠.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떤 오류를 갖고 있냐를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식민지 수탈을 위해서 그럼 쌀을 갖다가 증산해가지고 수탈해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기차가 있어야지. 기차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가 있어야 그걸 뺏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반 시설 다 끈 게 그 우리가 인프라 투자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GDP가 늘긴 늘었어. 네. 근데 그게 빨대를 꽂아서 늘은 거면 그렇죠. 엄밀히 좀 볼 필요가 그러니까 있는 어떻게 거죠. 보면 이제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 끝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증산이나 어떤 생산 기반 닦은 그 목적이 뭐냐 원래 목적. 그렇죠. 원래 목적이 조선인들 쥐어짜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경제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네. 이 그래프는 이제 외국 연구 자료인가? 외국 연구 자료인데 이제 클리오 메트릭이라는 이제 경제사학의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역사학이라는 거는 이제 문헌을 따져보고 서로 토론하고 해서 역사학이 발전했는데 경제학자들이 경제학 이론을 경제사 쪽으로 풀어서 자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됐으니까 수치로 증명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때 일본이 점령했을 때 한국의 경제 발전에서 봐봐 GDP 올라가잖아. 그 당시에 이제 생산이 늘어나잖아. 다이마 일본의 신문물이 조선에다가 도움을 준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숫자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사학계에서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얘기해요.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통계자를 넣으면 쓰레기 같은 자료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요거 갖고 온 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동일한 연구예요. 미국이 원주민들을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 게다가 부유하게 만들었다. 근데 흑인 노예들을 이제 커튼 농장에서 면화를 생산하게 만들면서 목화 생산을 만들면서 미국 경제가 발전했다고 얘기하는데 수치가 굉장히 과장되고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치도 아니고 뭐 수입과 수출을 다 합쳐가지고 생산을 낸다든지. 그때 아메리카 원주민들 노동 시간이 18시간이래요. 네. 그 뭐 그렇게 해서 성장한 게 뭐 성장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식민사관 자체는 우리가 철저하게 좀 배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다. 예. 물론 이제 조선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모순이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그 당시 조선의 왕조가 실제
어떤 외세나 이런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에는 낡았다라는 지적도 당연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외침과 내부의 문제가 혼재돼 있는데 이거를 어느 하나만 집중하는 건 좀 문제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식민사관에서 좀 많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비판을 받은 부분이고 게다가 이게 이제 이 책은 뭘까요? 일단은 이게 그 조선사 편수회라는 데서 이제 어용 단체입니다. 일본의 어떤 구미에 맞게 조선사를 쫙 편찬을 해요. 자기들이 조선사를 쓰는 거야.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도 많이 배웠지만 뭐 조선 한민족은 기본적으로 이제 붕당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죠. 패를 나눠서 서로 싸움박질만 한다. 뭐 이런 어떤 당파 싸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지배를 받는 건 니네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니네 DNA 때문이야라는 걸 심어주는 사관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영향이나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 게 있었고 네. 실제로 이제 초대 조선 총독인 데라우찌가 한 얘기 이거 뭐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짧게 읽어보면 조선인들은 아까 얘기한 거죠. 양 총장이 문화에 대한 긍정한 더 통치가 어렵다. 그래서 신민으로 만들려면 역사를 각색해서 피해의식을 심는 게 중요하다. 뿌리 없는 민족으로 교육해야 되고 조상 단군을 부정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본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조선이 스스로 무너졌다. 식민사관이랑 맞닿아 있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든지 이런 역사학계 반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한쪽의 이론이나 막 데이터에 막 이렇게만 해서 볼 결론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동떨어진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렇죠. 네. 최직원님이 아프리카도 지금까지 불어 쓰는 곳 있다던데 우리도 일본어 쓸 뻔했던 거 아닌지 끔찍 그러셨는데 뭐 그렇죠. 아프리카뿐이 아닙니다. 네. 아니 중남미는 아예 스페인어랑 포르투갈어 두 개만 남고 다 사라진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런 게 원래는 거기 원주민들 그 넓은 대륙에 얼마나 많은 문화와 언어가 살아 있었겠어요. 지금은 뭐 다 사라졌죠. 네. 그런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 통사라는 거 써가지고 역사의 중요성 강조하기도 했다. 저희가 시간상 좀 빨리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저희 빌런 사냥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기사 내용 이해 가시겠죠? 네. 요 왜 나왔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뉴스에 나오는 발언들이 식민사관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빌런 사냥에서는 이 식민사관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이 뉴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할아버지가 친일 인사였다. 그래서 그런 식민사관을 이어가는 거 아니냐 공세를 펼치는 거고요. 네. 정진석 이제 비대위원장은 역사다. 식민사관이 아니고 이거는 조선이 스스로 무너진 거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해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선생님도 지적을 했을 정도로 이건 조선의 모순, 구조적인 모순이 많았다. 그러니까 어제 뭐 우리 고종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좀 러시아에 붙었다가 러일 전쟁 패배로 인해서 좀 많이 세력이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세 판단에 대한 오판, 뭐 균형 감각 상실 이런 비판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쪽에만 좀 집중해서 좀 이야기하는 거고 반대 진영에서는 또 이거를 식민사관과 연계해서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 여야 공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댓글만 빨리 읽고 좀 넘어갈까요? 이영정님, 오래전 굿모닝 FM 통해서 왔어요. 샤이 딩딩 대학의 한 명입니다. 아 박수. 이제 이게 숨어 있지 마세요. 네.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가 맑죠. 김태도님. 듣다 보니 재밌다. 재밌다. 매일 하는 건가요? 그러셨는데. 수목금 저희가 아침 라이브를 하고 있고 월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그 뉴스 프리데스크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최비스님. 엠빅에서 넘어왔어요. 그러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9시 2분이니까 우리 빠른 속도로 전매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